Image i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국제뉴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밤사이 어떤 뉴스들 들어와 있는지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점점 커지고 있는 세계 용병 산업에 관한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용병 고용을 비롯해서 전 세계 민간 보안 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그러면서 인권이라든지 민족 자결권에 대한 위협도 커지고 있다. 이런 보고서가 유엔 총회에 제출됐습니다. 세계 민간 보안 산업이 연간 7.4%씩 성장을 하면서 2016년이 되면 약 259조 원 규모가 될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용병들은 중동, 아프리카 같은 데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단일 국가로는 미국이 이 부분에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연간 약 146조 원을 민간 보안에 쓰고 있고 상당 부분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 석유업체 시설이라든지 소말리아 해상의 배를 보호하는 일, 이런 것들이 보안업계의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인권 문제는 어떤 겁니까? 용병이라는 건 정규군이 아니니까 국제전쟁법이라든지 또 포로 관련 규약 이런 것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으면서 용병들이 피해를 주는 부분이 있고 또 반대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이베리아가 고용한 용병들이 코트디부아르에 가서 살인, 방화, 강간, 절도 이런 것들을 저지른 일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용병들이 현지 민간인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리비아 사태 때는 카다피가 동유럽이라든지 아프리카 같은 데서 용병을 모집해서 전투했었는데 그중에서 7, 8천 명이 아직도 리비아에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용병이라서 피해를 더 많이 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용병으로 전쟁을 치르는 걸 흔히 그 전쟁의 민영화라고 한다죠? 그렇습니다. 이라크가 전쟁의 민영화하면 이라크가 아주 대표적인데요. 미군이 지금 다 철수했다고는 하지만 과거에 미군이 했던 부분을 용병하고 민간보안업체가 대신 맡아서 하면서 이라크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블랙워터라는 민간보안업체의 비리 파문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의회 견제라든지 법 위반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우니까 용병을 더 쓰고 싶은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수는 없어서 오히려 이 규모가,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 들어서 정식 공습보다는 드론, 무인기에 의한 비밀 전쟁을 더 선호하게 된 것, 이것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유엔이 이번에 좀 자제하라고 호소는 했지만 이게 쉽게 먹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도 독일을 도청했다는 보도가 나왔군요. 영국이 독일 의회하고 메르켈 총리의 관저 코앞에 있는 자기네 베를린 주재 대사관에다가 도청 시설을 옥상에다 설치해두고 독일 내의 통신을 몰래 엿들어왔다고 영국의 인디펜던트가 보도했습니다. 전직 CIA 요원 스노든이 유출한 문서에 의해서 역시 밝혀진 사실인데요. 영국하고 독일이 유럽에서 상당한 라이벌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미국이 도청했을 때보다 훨씬 더 파장이 클 걸로 보입니다. 독일 정부는 어제 즉각적으로 영국 측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5개의 나라를 파이브 아이스, 5개의 눈이라고 도청 동맹국이라고 부르는데요. 각자 이제 도청을 열심히 해서 정보를 나눠왔는데 독일이 바로 그 주요 타깃이었던 것으로 이번에 확인됐습니다. 네. 그 정상의 이메일이 도청됐다는 브라질에서는요. 예. 그 자체 이메일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어요. 정부에서 사용하는 공적인 메시지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브라질에서 내렸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공무원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 같은 걸 그냥 써왔는데 이제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만큼은 새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쓰겠다는 건데요. 호세프 대통령을 도청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내려진 후속 조치였습니다. 또 브라질 정부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기업들도 브라질에서 얻은 정보를 빼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브라질 안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라 이런 법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움직임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도청 파문 때문에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라는 인터넷 정신 이게 훼손이 되고 있고 또 국가별로 칸막이가 쳐지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일본 총리실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아베 내각이 우리나라의 대통령 비서실격인 내각 관방에다가 인사국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각 부처 간부들에 대한 인사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다 냈습니다. 우리로 치면 차관복급 이상의 간부 약 600명의 인사를 총리실에서 앞으로는 직접 하겠다는 건데요. 그동안은 인사원이라고 독립적인 조직에서 해왔던 일의 상당 부분을 총리실이 가져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본에서는 관료의 힘이 굉장히 세서 관료 주도의 정치가 일본 정치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었는데 이제는 인사를 정치 영역에서 주도하면서 정권의 정책이 원활하게 반영되도록 하겠다 이런 의도라서 일단 개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 민주당 정권 시절에도 관료들의 저항이 있더라도 정치 영역의 주도성을 확보하겠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베 내각이 요즘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새로 만들고 또 외교안보 관련한 정보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하고 이번 인사국 신설을 묶어서 본다면 총리실이 너무 비대해진다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의원들이 각 장관을 맡으면서 정당 책임 정치를 하는 게 내각제인데 총리한테 대통령 같은 권한이 주어지는 게 맞냐 하는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인 대통령제라는 느낌이 드는군요. 그렇습니다. 아리엔티나에서요.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일보쯤 될까요? 최대 언론 그룹을 해체하는 작업에 나섰군요. 아르헨티나는 그루포 클라린이라는 막강한 보수 언론 그룹이 있는데요. 네. 그동안 중도 좌파 정부하고 갈등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미디어 독과점 규제법이라는 법을 만들었고 최근에 대법원이 그 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그룹 해체 작업에 나섰습니다. 아르헨티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그룹의 주식을 자발적으로 처분해서 6개의 소그룹으로 나눠라라는 권고안을 그룹에다가 전달했는데요. 상당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루포 클라린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처사다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국제 제소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 회사입니까? 그루포 클라린은 신문, 지상파 TV, 케이블 TV, 라디오 방송, 언론의 모든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 매출이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깨겠다는 그 미디어 독과점 규제법은 단일 기업이 운영할 수 있는 TV와 라디오 방송사의 수를 줄이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정확히 그루포 클라린을 겨냥한 법이었습니다. 남미에서는 1990년대 이후부터 좌파 정부가 여러 나라에서 등장하고 있고 그러면서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하고 정부의 갈등 이런 것이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에서는 차베스 시절에 RCTV라고 그 아주 선정적이고 또 철저히 자본의 편에 서는 민영 방송에 대한 면허 갱신을 그 차베스 정부가 거부하면서 큰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 아르헨티나 사례도 그런 같은 흐름에 있습니다. 여론 다양성 확보라든지 또 기득권 언론의 해체라는 큰 방향에서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언론 시장의 개입에 대한 또 이게 있으니까 그거를 지켜야 되는 그런 쉽지 않은 문제에 아르헨티나 정부가 직면하게 됐습니다. 네. 그 미국 보잉사가 한국 전투기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내놨어요. 한국 공군이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는데 미국의 보잉사가 그 경쟁사인 로키드 마틴의 F-35하고 또 자기네 회사인 F-15 사일런트 이글 이것을 섞어서 사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요. 한국이 원하는 스텔스 기능이 마련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 자기네 F-15 사일런트 이거를 먼저 사고 나중에 그 스텔스가 되는 로키드 마틴의 F-35를 사라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몇 대씩 사라는 숫자까지도 제시를 했는데요. 자기네 상품을 팔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한 나라의 국방 정책, 무기 획득과 관련된 문제를 기업이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게 과연 적절하느냐 이런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런 게 통할 거라고 보는 그 미국 군산복합체의 시각. 그래서 아마 이런 기자간담회를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나아가서 이런 게 통할지도 모른다고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여러 가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가 인천을 찾아갑니다. 11월 9일 토요일 낮 3시 인천시 연수구 동춘 2동 930번지 3호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미추홀에서 국민TV 인천지역조합원 한마당이 마련됩니다. 가수 손병희의 콘서트와 최동석 이사의 협동조합 특강, 서영석, 김영민의 정치 토크, 공개방송 등으로 꾸미게 될 인천지역 조합원 한마당. 인천지역 조합원과
인천 시민 모두를 초청합니다. 11월 9일 토요일 낮 3시 인천시 연수구 동춘 2동 930번지 3호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미추홀. 새로운 언론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의 꿈이 실현되는 현장. 늦지 마세요. 11월 9일 토요일 낮 3시 인천 동막역 근처 인천시 평생학습관 미추홀입니다.